자, 이번에는 지난달 북한이 쏜 미사일을 두고 한미 양국에서 탄도미사일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자, 교수님 먼저 워딩을 보면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위반 결의 위반이라는 거는 뭐 처음으로 인정을 한 건데 여기에 아마도라는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뭐 탄도미사일을 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뭐 유엔 결의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 때문에 그것이 단거리이든 중거리이든 장거리이든 간에 모두가 위반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은 뭐 조그만 거 별거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장관이 이것은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아마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집어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하게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이 디커플링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그동안에 무수하게 나왔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와 그의 내각인 국무부나 국방부의 얘기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무수히 나왔고 이 무수히 많은 격차 가운데에서 대통령에 대한 반격을 하는 방법이 결국 정보 유출이었다. 이렇게 뭐 전문가들은 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게 뭐 아주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고 또 국방부 지금 뭐 지명자도 또 뭐 안보 그 자문도 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만 자기가 그동안에 북한이 안 쏘지 않았느냐 이것은 다 나의 공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왔던 것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만 계속 스핀을 넣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 말들이 나왔던 맥락들을 쭉 따라가 보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 건지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압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 아니냐를 다 떠나서 중요한 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압박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근데 결국은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아마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에 있는 관료들 그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을 좀 찾는 정도라는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화당이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곧 뭐 일부 언론에서는 곧 아마 볼턴을 이제 사직시킬 것이다라는 뭐 이야기도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의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보면 결국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초점은 이제 대북 제재를 물론 강화할 것이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사실 대북 제재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뭔가 어떤 조금 더 압박을 한다면 아마 북한이 여러 가지 좀 새롭게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번 푸틴 대통령과의 이제 회담이라든지 또 이번에 이제 방북하기로 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일단 지금 뭐 방북을 거의 취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고립무원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원래 식량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또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뭐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특히 뭐 숙청설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압박들을 좀 더 하게 될 경우에 좀 더 진전의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일관된 것은 일단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계속 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무게 중심은 점점 이제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북 정책에서 강경 기조. 왜냐하면 선거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공적 선거 운동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여지가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숙청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제 31일인가요? 보도를 했었는데 김영철은 강제노역 등 뭐 혁명화 조치를 당했고 김혁철 그때 회담 실무대표였죠. 그 사람은 처형당했다라고 했고 김여정도 아마 근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영철이 나타났고 김여정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사실 조선일보의 보도를 세계의 다른 신문들이 받지는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그냥 그것을 트윗이나 이런 것으로 옮겨 다니기는 했습니다만은 받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소식통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첩보 수준에 있는 얘기들을 과감하게 기사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르기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마 혁명화 조치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갔다 왔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이 북한 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요. 우리가 그것은 이미 최룡회나 황병서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2인자다라고 한국 언론에 나오는 순간 그들은 혁명화 조치를 당하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봐왔다라고 한다면 이번의 경우에도 어디인가 가서 뭔가 교화를 당하고 있다가 다시 왔는지 아닌지 이것은 뭐 아직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도 그냥 드라이하게 뭐 다시 등장했다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네, 저는 뭐 그 사진을 보면 근데 김영철이 지금 얼굴을 가리는 이 사진만 있거든요. 다른 사진은 이제 아직까지 뭐 공개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김영철 정도는 아마 이제 그냥 그 살려줬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상징적이니까요. 그 미국과의 어떤 협상 창구고 그렇기 때문에 또 김여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일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특히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때도 사실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체 언론에 노출은 안 되게끔 노출은 안 했거든요. 됐다.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충분히 내부 단속을 하는 것들. 이제 앞으로 이제 김성애나 김혁철이 과연 등장할 것인가 저는 이게 이제 제일 관심이에요. 지금 2차 회담 당시의 실무자였던 그렇죠. 사람들. 이제 김혁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지금 총사령이 돼 있다는 하고 김성애도 지금 일단 수용소로 갔다고 하니까 앞으로 신혜선이라든지 그 통역하는라든지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보가 어떻게 될 다 것인가. 지금 조선일보에서는 보내버렸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뭐 현성월 같은 경우도 처형됐다 그러다가 지금 뭐 살아났죠. 완전히 지금 실세로 다시 등장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북한 사회라는 게 아마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와우장룡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